옛날 옛적 문치마을에 순자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와 엮이기만 하면 재앙이 닥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불행이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도 점점 순자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따뜻한 국을 떠먹다가 목이 막혀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너무 뜨거운 국을 한 번에 넘기려다 사고가 난 것이었다. 아들은 시장에 나가 생선을 사려다 봉변을 당했다. 생선 장수에게서 펄떡펄떡 뛰는 싱싱한 물고기를 받으려던 순간 힘 좋던 생선이 갑자기 튀어오르며 아들의 머리를 세게 가격했다. 그 충격에 그대로 쓰러진 아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웃들도 순자 할머니와 엮이면 기이한 사고를 당했다. 하루는 한 이웃이 순자 할머니를 마주치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순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다음 날 그 이웃은 우물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앞니 3개가 몽땅 부러졌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순자 할머니는 저주받았어. 저 분과 가까이 하면 불행이 닥친다니까. 그때부터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시장에 가도 상인들은 일부러 바쁜 척하며 상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들은 순자 할머니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고 일부러 돌아서 갔다. 처음엔 할머니도 억울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체념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산에 가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결심한 순자 할머니는 허름한 보따리를 챙겨 산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문치마을에서 멀지 않은 둥매마을에는 봉식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한때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의 아내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고 성격도 온화하여 누구나 그녀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내는 평소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산속이 유난히 조용했다. 새들도 울지 않았고 바람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그때였다. 덤불 사이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이더니 이내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크르르. 아내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호랑이에게 낚아채어 사라져버렸다. 그날 저녁이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봉식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산속은 이미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서 찢어진 옷 조각과 부서진 광줄이 하나를 발견했다.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었나 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데려간 거래. 호랑이랑 같이 살고 있다던데? 밤이 되면 숲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대. 소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봉식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호랑이가 내 아내를 데려가 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그는 매일같이 산을 오르며 외쳤다. 이놈의 호랑이야. 내 아내를 돌려줘.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호랑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렸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봉식 할아버지는 단념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산을 찾아가 외쳤다. 처음엔 낮에만 갔지만 점점 밤에도 산을 헤매기 시작했다. 호랑이야, 내 아내를 돌려줘.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봉식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아이고야, 이번엔 진짜 끝장이구나.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생을 마감할 곳을 찾으며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마음은 이미 단념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경치 좋은 곳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그녀는 나무 사이로 햇빛이 살짝 스며드는 평평한 터를 발견하고는 거기에 자리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비탈진 언덕 아래에서 이상한 형체가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숨은 쉬고 있는 듯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죽으러 왔더니 사람을 살려야 하네.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한지.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허리를 굽혀 노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이봐, 영감. 아직 살아있나? 노인은 갑자기 움찔하며 눈을 떴다.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몸을 움찔했다. 으악, 누구요? 어째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어? 순자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나는 문치 마을에서 쫓겨난 순자 할머니요. 저주받았다고 다들 날 피하는 사람이요.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허허, 기가 막히네. 나는 둥매 마을의 봉식이라오. 내 아내가 산에서 호랑이한테 잡혀가고 사람들은 그 호랑이가 내 아내를 데려가 살고 있다며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매일 산에 와서 아내를 찾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지.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저주받았다고 마을에서 버려진 것처럼 자네도 미친 사람 취급당했군. 둘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크크거리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참 우리 신세도 우습구려. 순자 할머니는 봉식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자, 일단 여기서 죽을 생각은 접어두고 저기 평평한 바위에라도 가서 앉으시오. 나도 딱히 바쁠 일은 없으니. 두 노인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기구한 인생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마을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소문나게 되었는지, 봉식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내를 호랑이에게 빼앗기고도 매일 산을 헤매게 되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어느새 해가 기울어 노을이 산 너머로 퍼져나갔다. 따뜻한 빛이 두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며 반짝였다. 그때 봉식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이거야말로 하늘의 뜻 아니겠소. 자네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는 아내를 호랑이한테 빼앗겼으니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노인들 아니겠소. 순자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준 거겠지. 두 노인은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순자 할머니와 봉식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가봐야 차가운 시선만 받을 뿐이었다. 차라리 이 산속에서 살며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둘은 마음을 먹었다. 마을에서는 쓸모없는 늙은이라 했지만 우리끼리라면 어떻게든 살겠지. 그렇게 두 노인은 숲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나무를 엮어 지붕을 만들고 근처에서 넝쿨을 엮어 울타리를 세웠다. 먹을 것은 직접 해결해야 했기에 근처에서 나무를 캐고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키우며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웠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손자 할머니는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이 영감탱이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는 거야? 옆을 보니 봉식 할아버지가 누워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을 잔칫날 울리는 북소리처럼 크고 시끄러웠다. 이 소리를 듣고 어찌 잠을 자란 말이냐? 결국 손자 할머니는 옆에 있던 부채를 들고 봉식 할아버지의 머리를 퍽 하고 한 대 쳤다. 으액. 봉식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비비며 물었다. 왜 때리고 난리여? 코 좀 그만 골라. 천둥 소리보다 시끄러워 내가 자면서 내는 소리를 어찌하란 말이요. 그러면 나도 내가 부채로 치는 걸 어찌할 수 없다오. 그날부터 손자 할머니는 자기 전에 늘 부채를 옆에 두었다. 봉식 할아버지가 코를 골기 시작하면 바로 한 대씩 날려 조용히 만들었다. 그런데 봉식 할아버지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이 할멈은 음식간을 맞출 줄을 몰라. 손자 할머니가 끓이는 국은 항상 너무 짰다. 밥을 먹고 나면 밤새 목이 타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했다. 그래서 봉식 할아버지는 몰래 국에 물을 조금씩 더 붓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등을 돌리는 순간 조용히 국그릇에 물을 부었다. 그러고 나면 간이 딱 맞아졌다. 이런 사소한 다툼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봐, 영감. 밥 먹고 나면 나무를 좀 패야 할 것 아니요. 그럼 할멈은 나무 패는 대신 물을 길어오시오.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두 노인은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다. 봉식 할아버지는 손자 할머니가 허리를 자주 잡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는 밤마다 조용히 할머니의 등을 주물러 주었다. 뭐 하는 거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덜 아플 것이요. 처음엔 손자 할머니도 어색했지만 봉식 할아버지의 손길이 생각보다 시원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한편 손자 할머니도 봉식 할아버지가 밥이 너무 질거나 되면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 밥 짓는 방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어때요? 오늘 밥은 아주 적당하오. 너무 질지도 되지도 않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계절도 변했다. 언제부턴가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불평하는 대신 서로에게 맞춰가고 있었다. 할멈, 오늘 밤에는 별이 많소. 그렇구려. 내일은 비가 오려나. 마을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이 숲속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그렇게 두 노인은 티격태격하면서도 따뜻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손자 할머니와 봉식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저주받은 할망구랑 미친 영감이 산에서 같이 산다고 곧 굶어 죽거나 서로 싸우다 끝장나겠지.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시간이 지나도 손자 할머니와 봉식 할아버지는 죽기는커녕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었다. 오히려 마을의 젊은이들보다도 더 활기차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논밭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두 노인은 씩씩하게 산길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캐고 직접 밥을 지어 먹고 장작을 패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냈다.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지?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건강 비결이 궁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한때 봉식 할아버지의 아내를 데려갔던 그 거대한 호랑이가 이번에는 마을로 내려왔다.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다. 예전에 우렁차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바짝 마른 데다 눈빛마저 힘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우울함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숨어보는 가운데 봉식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호랑이를 보며 피식 웃었다. 어이, 호랑아,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꼴이 말이 아니냐? 호랑이는 한숨을 내쉬듯 가느다랗게 울음을 내더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호랑이는 봉식 할아버지의 아내를 너무 예뻐서 데려갔지만 결국 후회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말을 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마을에서 얼마나 인기 많았는 줄 알아. 이 나물은 이렇게 요리해야 맛있지. 그런데 말이야,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해준 방법이 또 기가 막히다고. 너 내 말 듣고 있는 것 맞아. 호랑이는 처음엔 참고 들었지만 점점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결국 지쳐버리고 말았다. 결국 호랑이는 도망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마을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봉식 할아버지는 호랑이의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다. 어때? 우리 마누라 성격이 쉽지 않지? 그러자 호랑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상대를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빵 터졌다. 그 호랑이도 결국 못 버티고 도망쳤다니. 그럼 저 할머니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호랑이를 쫓아낸 거잖아. 그날 이후 아무도 손자 할머니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두 노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사나요? 숲에서 약초를 찾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끓이는 국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두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한때 버림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손자 할머니와 봉식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자연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우리처럼 티격태격하며 살면 건강할 거다. 그렇게 두 노인은 오늘도 숲속에서 함께 지내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자, 오늘 밤의 전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